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좀 더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백화점은 늘 그렇듯 붐볐습니다. 유진은 엄마를 따라 여학생 교복 매장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바지 한 벌을 사러 온 길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손님,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점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울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선, 심지어 왼쪽 눈꺼풀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점원은 멍하니 서 있는 유진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아, 네. 5 사이즈요. 유진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원은 재빨리 바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명찰에는 박세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탈의실 안에서 유진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지를 입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냥 닮은 사람일까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세림이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가방에 쪽지를 구겨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거리, 이 학원가, 이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서유진, 사립고 2학년, 주말엔 학원 3개, 평일엔 밤 11시까지 야자. 친구들은 많았지만 깊은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성적 이야기, 입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유진은 입양하였습니다. 3살 때 지금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가끔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쁜지 첫눈에 반했어. 유진은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궁금했습니다.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구일까? 나와 닮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까? 그날 밤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예요. 오늘 교복 매장에서 만난.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진짜 연락 줄 몰랐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세림은 긴장한 듯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유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2007년 3월 12일이요. 세림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세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친엄마랑 살아요. 인천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입양됐어요. 3살 때. 세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혹시 엄마가 예전에 한 번 말한 적 있어요. 쌍둥이가 있었다고. 근데 자세히는 유진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쌍둥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올래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가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유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림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 다른 옷, 다른 걸음걸이. 저 사람은 내가 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살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세림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거울 속 낯선 얼굴은 이제 이름을 가졌습니다. 박세림.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또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시험을 보겠지요. 모든 게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유진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 어딘가에 빈 퍼즐 조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각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것을. 인천행 전철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풍경이 바뀌는 걸 지켜봤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세림이 보낸 주소는 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세림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낡은 소파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손님 왔어. 세림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부은 얼굴, 유진의 친모였습니다. 여자는 유진을 보더니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림아, 내가 둘이야? 엄마, 정신 차려. 이 사람은 내가 아니야. 여자는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유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메리야, 넌 살아있었구나.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너희는 새 쌍둥이였어.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2에 낳았지. 아빠는 도망갔고 병원비도 없었어. 셋을 어떻게 키워? 세림이는 첫째였어. 제일 건강했지. 메리, 너는 둘째였어. 제일 예뻤어. 고아원에 맡겼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는 이름도 못 지었어. 그 애는 폐렴에 걸렸어. 3달 만에 죽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림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눈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무슨 얼굴로 찾아. 버린 주제에 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나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세림이 일어났습니다. 나갈게. 유진아, 나가자.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보여줄 게 아니었나 봐. 세림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알아야 했어. 세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가끔 생각해. 만약 내가 버려졌으면 어땠을까? 너처럼 좋은 집에서 자랐을까? 유진은 세림을 봤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은 것 같아서 미안했어. 유진이 말했습니다. 세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세림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우리 집에 올래? 내 말은 너네 집 같이 살면 안 될까? 유진은 놀라서 세림을 봤습니다. 엄마 설득할게. 나도 제대로 살고 싶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냥 보통 애들처럼. 유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실까요? 하지만 세림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볼게. 부모님한테. 세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셋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 유진은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 가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우리 딸, 기다릴게.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림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 하지만 유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잃게 될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생각보다 빨리 승낙했습니다. 엄마는 세림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세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림은 유진의 방 옆 작은 서재를 쓰게 되었습니다. 침대와 책상을 새로 들였습니다. 세림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교복을 입으며 웃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세림의 학교는 전학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처 일반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엔 유진과 같은 학원에 다녔습니다. 엄마가 등록해 준 것이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풀고 같은 선생님 수업을 듣고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쌍둥이답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유진의 친구들이 세림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세림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졌습니다. 농담도 잘했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유진은 원래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세림이 진짜 재미있어. 너보다 말도 잘해. 친구 하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유진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세림은 유진의 남사친 준호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유진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세림이 온 뒤로 준호는 세림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세림아,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세림이는 영화 뭐 좋아해? 유진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림에게 물었습니다. 세림아, 학교 어때? 친구들은 잘 사귀었어? 네, 다들 잘해줘요. 아빠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들 둘 다 착하니까. 유진은 밥을 먹다 말고 멈췄습니다. 우리 딸들이라는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원래는 우리 딸이었습니다. 단수였습니다. 이제는 복수였습니다. 밤에 유진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방에서 세림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준호와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유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원에서 유진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세림이랑 자주 얘기 안 해? 응, 세림이가 말 편하게 하더라. 너는 좀 어렵잖아. 유진은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림이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림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딱딱했습니다. 세림의 얼굴은 부드러웠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이 아니라 표정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유일한 유진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유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예쁜 유진, 더 친절한 유진, 더 재미있는 유진이 옆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림이었습니다. 유진아, 자니? 내일 준호랑 영화 보러 갈 건데 너도 갈래? 유진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가. 세림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어. 그럼 다음엔 꼭 같이 가자. 유진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좁은 사람일까? 세림이 행복한 게 싫은 걸까? 아니면 내가 불행해지는 게 싫은 걸까? 유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은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일찍 일어났네. 어디 아파?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세림이한테 나가달라고 하고 싶어.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고 유진을 봤습니다. 왜 그래? 유진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준호 이야기. 말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세림이가 더 좋아 보여. 엄마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그건 오해야. 내가 우리 딸인 건 변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면 세림이한테 말해야지. 엄마가 대신 말할 수는 없어. 유진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오후에 세림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세림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세림아,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유진의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행복한 건 좋아. 진심으로. 근데 나는 점점 불행해지는 것 같아. 내 자리를 다 빼앗긴 것 같아. 세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너한테 나가달라고 하고 싶어. 세림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불편하다면 나갈게. 유진은 놀랐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림은 담담했습니다. 나도 알았어. 내가 힘들어하는 거.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해. 내가 너무 좋아서 정신 없었나 봐. 내 기분은 생각 안 했어. 유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 혼자만 생각했어. 세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원래 혼자였잖아. 다시 혼자 되는 것뿐이야. 그 말이 유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틀 뒤 세림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면 충분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고시원 알아봤어. 거기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 할 거야. 엄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당분간 쓰렴. 세림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문 앞에서 세림이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아, 미워하지는 마.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미워해. 그냥 미안해. 세림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세림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림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엄마의 관심, 자신만의 공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아, 세림이 어디 갔어? 그냥 바빠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세림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세림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NS는 보고 있었습니다. 세림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짧은 글만 올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유진은 그 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을까? 어느 날 밤 엄마가 유진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너 요즘 행복해.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엄마가 나간 뒤 유진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세림이 없는 삶일까? 아니면 세림과 함께 서로 다르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일까? 유진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세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응. 너는? 나도 보고 싶어. 세림의 답장이 다시 왔습니다. 나도.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다시 혼자가 된 게 편하면서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있되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유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세림아, 우리 다시 만나자. 이번엔 제대로. 고3 수능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날, 유진은 세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림아, 만날 수 있어? 응. 어디서? 우리 처음 만난 카페. 거기 어때?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그 카페에 다시 앉았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세림은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 유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응. 힘들긴 했는데 괜찮아. 너는? 나도. 근데 계속 너 생각했어. 세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가끔 내 SNS 봤어. 수능 잘 봤다며? 응. 너도 검정고시 붙었다며. 축하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림아,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세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 마음 생각 안 하고 너무 좋아했어. 유진은 커피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가 나인 이유가 뭔지. 세림이 유진을 봤습니다. 우리 얼굴은 똑같잖아. 근데 왜 나는 나고 너는 너일까? 그게 궁금했어. 그리고 알았어. 우리가 다른 건 얼굴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야. 내가 선택한 것들, 내가 견딘 것들. 그게 우리를 다르게 만든 거야. 세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부러웠어. 내가 가진 것들. 근데 이제는 알아. 내가 가진 건 내 거고 내가 가진 건 내 거야. 세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너처럼 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나일 수밖에 없더라. 유진이 세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너는 너로, 나는 나로. 세림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붙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진은 대학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세림은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가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세림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도 될까?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들 다 초대해.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들이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세림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는 세림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빠는 세림의 취업 준비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진과 세림은 유진의 방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세림이 쓰던 서재는 이제 다시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그립진 않아? 유진이 물었습니다. 세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지금 고시원이 편해. 내 공간이니까. 좋겠다. 내 공간이 있어서. 너도 있잖아. 여기.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세림아, 엄마 얘기 기억해. 우리 셋째 있었다는 거. 응. 가끔 생각해. 그 애가 어디 있을까? 혹시 저 별 중 하나가 아닐까? 세림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럴지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우리 잘 살아야겠다. 셋 중에 둘이 남았으니까. 그 애모까지. 응. 그래야지. 그날 밤 유진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새 쌍둥이였다. 한 명은 먼저 별이 되었고, 한 명은 나를 깨우러 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로 살아갈 준비가 됐다. 유진은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세림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낯선 얼굴은 나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세림은 이제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림이었습니다.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다른 길을 걷는 사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응원하는 사람.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 됩니다. 같은 하늘 아래 다른 별로. 그렇게 유진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